첫째, 빅뱅은 빈 어두운 세상에서의 폭발이 아니라 고무처럼 시공간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한 순간이며 가장자리도 중심도 없습니다. 현대 우주론에서 우주의 창조라고 불리는 것은 이후 원자, 별,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나타난 뜨겁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은 플라즈마의 팽창과 냉각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공간에서의 폭발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팽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로 팽창하는가라는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어디로도가 아니라 그저 스스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으로 영화를 되돌리면 시작 후 약 10의 마이너스 43초, 즉 알려진 법칙이 효력을 잃고 양자 중력이 요구되는 플랑크 시대에 도달하게 됩니다. 관측에서는 불타는 점은 나타나지 않으며 밀도와 온도가 13잠분의 10K까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음을 보여줍니다. 약 2.725K의 온도에서 오는 균일한 메아리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시작 후 약 38만 년 후에 빛이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 희미한 얼룩은 막 태어난 우주가 균일성과 평탄성 면에서 거의 완벽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말하는 특이점은 확립된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공식이 적용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입니다. 즉, 창조는 눈부신 섬광을 터뜨리는 단일 프레임이 아니라 시간, 공간, 에너지가 동시에 게임에 참여하여 이후의 모든 것의 리듬을 설정하는 긴 장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입니다. 우주가 거대한 규모에서 왜 그렇게 균일하고 기하학적으로 거의 평탄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빅뱅 직후 최초의 순간에 있었던 초고속의 지수적 팽창,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약 10의 마이너스 35초 동안 2폴드, 약 60배 이상의 스케일 증가만큼 부풀어 오르는 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주름이든 펴지고 공률은 0에 가까워지며 빛이 교환될 시간이 없었던 먼 가장자리들도 이전의 이웃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동일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의 핵심 예측은 바로 이 미세한 양자 요동인데 이 요동이 우주적 규모로 부풀려져 미래 은하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는데 거의 하지만 완벽하게는 아닌 스케일 불변적인 얼룩 패턴과 거의 가우시안 분포는 우리가 관측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또한 자기 단극자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는 빠른 팽창 중에 극도로 희귀해져야 하는 가상의 무거운 입자들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확정된 진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설적인 이론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우주에 대한 경쟁 시나리오인 반동, 에피크로틱 모델이 존재합니다. 인플레이션 중 중력파에서 예상되는 배경 편광, B 모드에 대한 탐색은 아직 확실한 신호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큰 관심을 끌었던 급증 현상은 우리 은하의 먼지로 설명되었습니다. 즉, 이 이론은 데이터와 아름다운 일치를 보이지만 그 메커니즘, 어떤 장인지, 어떤 포텐셜인지, 왜 시작되고 멈췄는지는 여전히 탐구의 대상이며 이것이 특히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창조라는 개념 자체에는 하늘의 크기로 확장된 양자적 무작위성의 흔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 우주의 시작 후 초와 분 사이의 시간은 그 자체로 별도의 드라마이며 우주는 거대한 부엌처럼 기능하고 레시피의 이름은 원시 핵 합성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1초도 되지 않았을 때 온도는 수십억 켈빈으로 측정되었고 중성미자는 거의 즉시 플라즈마에서 분리되어 자유롭게 날아갔습니다. 약 1초 후에 냉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성자와 양성자의 비율은 약 6대1로 고정되는데 이는 약한 상호작용이 더 이상 그것들을 전환시키지 못하고 중성자가 약 880초의 평균 수명으로 붕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 약 3분 지점, 온도가 약 10억 켈빈으로 떨어지면 중수소 병목 현상이 사라집니다. 수소핵이 역행하는 광자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마침내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사용 가능한 중성자의 대부분은 안정적인 헬륨-4로 들어가고 동시에 미량으로 헬륨-3, 중수소 그리고 리튬-7의 흔적이 생성됩니다. 이 요리의 결과물은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질량 기준으로 약 4분의 1은 헬륨이고 대부분은 수소로
이것이 우리가 오래된 별과 가스 성운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화학적 지문은 온도계이자 저울 역할을 합니다. 가벼운 입자, 유효 중성미자수와 초기 플라즈마의 광자당 중입자수에 민감합니다. 놀랍게도 이 1분간의 주방에서 추출된 이 값들은 수십만 년 후에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복사 관측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리튬 문제라는 난관도 있습니다. 계산은 가장 오래되고 금속 함량이 적은 별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많은 리튬7을 예측합니다. 별의 외피 천문학이 문제인지 아니면 초기 물리학의 결함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뜨겁고 거의 균일한 바다에서 우주는 불과 몇 년 만에 나중에 모든 분자와 세계를 구축할 메뉴를 요리한 것입니다. 네 번째 사실은 우주의 창조가 빛과 원자의 탄생뿐만 아니라 은하가 나중에 걸리게 될 보이지 않는 골격의 조립이었다는 것입니다. 암흑물질은 은유가 아니라 중력적 필요성입니다. 원반 내 별의 회전 속도, 중력 렌즈의 형태, 우주 배경 복사의 음향 피크 패턴, 그리고 합쳐지는 은하단, 유명한 총알 은하단 등의 행동은 모두 빛 및 자신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중력으로 모든 것을 훌륭하게 끌어당기는 물질의 큰 비율을 가리킵니다. 질량으로 볼 때 물질만 고려하면 약 85%를 차지합니다. 이 인력의 예비가 없다면 초기 우주는 관측된 시대까지 구조를 모을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세부사항, 중성 원자가 형성되기 전 중입자는 광자에 고정되어 줄처럼 그것들과 함께 진동했습니다. 반면 암흑물질은 진동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잠재적인 웅덩이, 즉 미래 은하의 둥지 지도를 미리 그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약 38만 년 후 가스가 빛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것은 이 웅덩이들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고 곧 우주적 기준으로는 수억 년에 걸쳐 첫 별들이 빛나며 어둠을 뚫고 점차 은하간 환경을 재이온화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가상의 윙프 입자, 엑시온 또는 다른 것일까요? 직접적인 탐색은 아직 침묵하고 있지만 우주적 패턴은 차가운 성질을 진직스럽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작은 구조는 젖은 모래 위의 흔적처럼 지워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역설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골격 위에서 태어났고 빛을 방출하지 않는 바로 그 공허함이 나중에 빛이 빛날 장소의 형태를 부여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단순히 오래된 텔레비전의 잡음이 아니라 우주가 약 38만 년 되었을 때 뜨거운 플라즈마가 처음으로 빛을 자유롭게 방출하도록 허용한 우주의 아기 사진과 같습니다. 현재 온도는 약 2.725K이며 거의 완벽한 흑체 스펙트럼, 즉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매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균일함 위에는 미세한 주름, 즉 10만 분의 1% 정도의 비등방성, 불과 수십 마이크로 켈빈의 요동이 존재합니다. 이 얼룩들은 초기 플라즈마를 약 C/√3의 속도로 가로질렀던 음파의 기록입니다. 중력은 압축하려 했고 광자 압력은 팽창시키려 했으며 그 결과 하늘에는 음양 피크의 리듬이 새겨졌습니다. 높이와 위치에 따라 우주론자들은 중립자, 암흑물질, 공간의 공류를 계상합니다. 이를 통해 거의 평평한 기하학과 정확하게 측정된 함량을 얻게 됩니다. 배경의 편광은 섬세한 터치를 더합니다. 이 모드는 음향 패턴을 확인하고 약한 중력 렌즈는 패턴을 흐리게 하여 은하단 질량을 드러내며 흥미로운 쌍극자 비등방성은 초당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 가스를 가로지르는 우리의 움직임을 알려줍니다. 배경 자체는 거대 구조를 위한 투광등 역할도 합니다. 은하단은 수냐예프 젤도비치 효과로 그 위에 흔적을 남기고 당시 크지만 무한하지 않았던 지평선은 하늘의 반대편이 왜 그렇게 비슷한지를 설명해줍니다. 그것들은 인플레이션이 가시적인 범위를 넘어 멀리 떼놓기 전에 한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거리 척도인 중립자 음양 진동조차도 은하 분포에서 약 5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만나는 미묘한 경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후기 시대의 우주 팽창을 측정하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고대의 사건 현장에서의 증거처럼 스펙트럼, 얼룩, 편광, 렌즈 효과, 각각이 동일한 기원을 가리키며 희미한 빛을 초기 우주의 가장 정확한 연대기로 변환시킵니다. 여섯 번째 사실,
가장 놀라운 것은 우주 팽창이 단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엔진에 조용히 가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결론은 1990년대 후반 멀리 떨어진 일야형 초신성 관측에서 도출되었습니다. 표준 촛불이 예상보다 희미하게 보였다는 것은 감속 팽진의 경우보다 거리가 더 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을 일치시키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 우주 상수 람다, 즉 공간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음의 압력을 갖는 진공 에너지가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추정에 따르면 에너지 균형의 대부분, 즉 약 3분의 2를 차지하며 암흑 물질과 일반 물질은 나머지를 나눠 갖습니다. 이 암흑 에너지는 상태 방정식의 매개 변수 W가 -1에 가까워 시공간 기하학이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겉보기의 단순함 뒤에는 가장 깊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진공 에너지의 양자 계산은 관측값보다 수십 배나 큰 끔찍한 값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물리학에서 기본 상수의 이론과 현실 사이에 가장 두드러진 괴리입니다. 대안으로는 동적 퀸테센스, 수정된 중력,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 변하는 W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우주의 자와 시계인 중입자 음항진동, 약한 중력 렌즈 효과, 클러스터, 그리고 동일한 초신성이 팽창의 역사를 측정하며 제약의 네트워크를 수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H0 텐션이라는 별개의 흥미로운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국소적 팽창률 측정값과 초기 우주로부터의 추정치가 메가파섹당 초속 수 킬로미터의 차이로 확고하게 불일치합니다. 이는 물리학에 새로운 입자가 침투하거나 암흑역학에 다른 설명을 제공할 틈일 수 있습니다. 만약 람다가 상수라면 우주론적 지평선을 가진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은하들은 차례로 시야 밖으로 사라지고 항성의 연료는 모두 타버릴 것이며 미래는 무한히 차가워질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통 주목하지 않는 이 공허야말로 우주의 이야기의 최종적인 템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무 대신 별과 우리가 존재하며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를 소멸시킨 후에도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측에 따르면 반물질보다 물질이 아주 약간 더 많다고 합니다. 약 10억 개의 광자당 여분의 중입자 1개 정도이며 이 미세한 불균형이 초기 우주의 혼란을 견뎌내고 현재 우리가 보는 우주 전체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1967년 안드레이 사하로프는 중입자 생성의 세 가지 조건을 공식화했습니다. 중입자수 보존 법칙을 위반하는 과정, 페리티 및 CP 대칭의 비대칭성, CP 위반, 연력학적 평형에서 벗어나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CP 위반은 K 중간자 및 B 중간자 분계에서 실제로 측정되었으며 초기 뜨거운 플라즈마에서는 전약 상호작용의 소위 스페론이 중입자 수와 경입자 수를 B 플러스 L 조합으로 지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표준 모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량 125기가이브의 힉스 보손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전화는 격렬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웠고 쿼크에서 관측된 CP 위반은 필요한 비대칭성을 생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편적인 접근 방식은 경입자 생성입니다. 무거운 오른손잡이 중성미자가 약간 비대칭적으로 붕괴하여 경입자 과잉을 생성하고 이를 스페론이 부분적으로 중입자로 전환합니다. 중성미자 진동이 중성미자의 질량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간접적인 힌트는 아마도 그것들이 열쇠일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확장된 힉스 모형에서의 전약 중입자 생성이나 이국적인 위상이 있습니다. 검증은 여러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성미자 없는 이중 베타 붕괴 탐색, 초기 시대의 미세한 우주론, 가속기 실험 등입니다. 아직 답은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초기 몇 분의 1초 동안의 미묘한 비평형 화학이 창조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8. 우주 방명기는 초기 수억 년의 어둠이 최초의 광원으로 대체된 순간이지만 이는 단일 섬광이 아니라 을하간 수소를 점진적으로 이온화시킨 수많은 불꽃의 깜박임이었습니다. 재결합 약 38만 년 후 우주는 투명해졌지만 아직 별은 없었습니다.
중성가스는 냉각되어 태양 질량의 10의 5승에서 10의 6승배에 달하는 미니 헤일로로 모였으며 여기서 H2 분자는 최초의 서드 계열 별, 아마도 수십에서 수백 태양 질량의 무거운 별들이 불과 수백만 년의 수명으로 강력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냉각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자외선은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 젊은 성단과 최초의 퀘이사 주변에 이온화된 플라즈마 거품을 부풀렸습니다. 거품은 성장하고 합쳐졌으며 적색편이 Z.6, 우주 나이 약 10억 년 무렵에는 거의 모든 은하간 가스가 재이온화제였습니다. 이는 멀리 떨어진 퀘이사 스펙트럼의 건 피터선 딥과 가장 초기 은하의 라이먼 알파선 가시성의 급격한 감소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중성 환경이 이를 산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조명은 21cm 수소선입니다. 이는 마이크로파 배경과 비교하여 차갑고 뜨거운 점의 지도를 그리고 방명기를 3차원 영화로 바꿔야 합니다. 대규모 설치는 아직 확실한 지도를 만드는 데 근접하지 못했지만 이미 새로운 세대의 망원경은 Z보다 10의 후보를 포함하여 훨씬 더 초기 은하를 발견하고 있으며 빛이 예상보다 더 일찍, 더 효과적으로 점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화학적 서명, 우리 은하의 극히 적은 금속 함량 별들의 비정상적인 원소 비율은 마치 우주의 금속이 처음으로 녹았던 작업장의 벽에 남은 그을음처럼 첫 번째 폭발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실, 시간의 화살은 창조의 숨겨진 연출입니다. 왜 과거는 질서의 냄새를 풍기고 미래는 무질서의 냄새를 풍길까요? 물리학 용어로 답은 엔트로피를 통해 나옵니다. 초기 우주는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평탄성으로 판단할 때 놀랍도록 매끄러웠고, 따라서 중력 엔트로피가 매우 낮았습니다. 하늘의 곡률은 거의 평평하고 질량은 큰 덩어리 없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중력이 선호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력은 블랙홀로의 붕괴와 형성을 유발하는데, 이는 베켄슈타인 호킹 공식에 따른 막대한 엔트로피를 가진 물체입니다. 대략적인 추정에 따르면 오늘날 우주의 무질서 측정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우주가 냉각되고 팽창함에 따라 질서는 사라지지 않고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가스는 별로, 별은 은하로, 은하는 은하단으로 모였는데 이것이 바로 중력 엔트로피의 증가입니다. 이러한 그림에서 시간의 화살은 시작 조건에 의해 고정됩니다. 과거는 매우 매끄러운 상태이며 여기서 무질서를 쉽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는 점점 더 덩어리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불균일선을 평탄하게 하지만 그 자체로 특별한 초기장이 필요합니다. 펜로즈는 바일 가설을 공식화하는데 이는 시작 시 자유 곡률 텐서가 거의 0이어서 낮은 엔트로피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함정도 있습니다. 무한히 긴 열적 죽음에서는 전체 은하보다 무작위적인 볼츠만 두뇌가 더 자주 생성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무작위적인 환상이 아닌 실제 과거의 낮은 엔트로피를 봅니다. 즉, 우주는 다르게 구성되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상수라면 먼 극한은 작업에 필요한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는 자체 지평선과 엔트로피를 가진 드시터 공간과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처음부터 이어집니다. 창조는 운동 방정식뿐만 아니라 영화가 시작될 수 있는 비정상적으로 질서정연한 프레임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열 번째 사실, 우주는 무에서 비롯되었다는 문구는 인상적이지만 물리학에서는 각 단어마다 해명이 필요합니다. 철학적 의미에서의 무는 법칙을 포함한 모든 것의 부재이며 장론에서의 무는 양자 자유도와 요동으로 가득 찬 진공이고 이전이라는 개념은 시간 자체가 공간과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히 잘못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시작에 대한 경쟁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하틀 호킹의 경계 없는 제안에서는 초기 기하학이 시간을 부드럽게 공간적으로 말아넣어 고전적 경계를 피합니다. 빌렌킨의 터널링은 닫힌 아주 작은 우주가 고전적인 공간이 없는 상태로 양자적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가 압축과 부드러운 반동인 순환 또는 에크피로팅 모델도 있습니다. 루프 우주론은 특이점을 플랑크 밀도에서의 양자 반동으로 대체합니다.
이 모든 것은 초기 석동의 스펙트럼, 중력파 수준, 미묘한 비등방성과 같은 세부 사항에서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이는 관찰 가능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영에너지 균형이라는 생각도 인기가 있습니다. 물질의 양의 에너지는 음의 중력 에너지로 상쇄될 수 있으며 팽창하는 우주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엄격한 의미에서 전혀 정의되지 않습니다. 시공간에 보편적인 시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논지는 무에서는 절대적인 공허해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중력의 틀 안에서는 일반적인 범주가 의미를 잃는 초기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우주에 대한 아이디어는 더욱 대담하게 들립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거짓 진공의 거품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는 목을 통해 별개의 세계로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의 경계에 있는 추측일 뿐입니다. 오늘날까지의 정직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학은 아주 초기 순간을 설명할 수 있으며 수학적으로 일관된 몇 가지 시작 장면을 제공하지만 왜 이미나탁이라는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검증 가능한 과학과 신중하게 표시된 형이상학의 경계를 구분합니다.